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패드 좀 정리할게요. 네. 됐네요. 네.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외투를 입은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춥거나 이렇진 냉기가 느껴지진 않는데 약간의 서늘함? 그래서 오늘은 가을 복장으로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저녁에 또 미팅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책을 좀 읽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들이 좀 있거든요.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온 김에 라방도 하고 여러분하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또 자녀교육 Q&A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그 인스타에 저희가 숏폼을 그 자녀교육 Q&A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EPD가 한 달에 8편, 제가 한 달에 8편, 16편을 만들면 이틀에 한 번씩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2시 30분에 오픈한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한 10분 전에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이연지님, 네, ELK님, 네, 제이수스님, 네, HYOSIS님, 네, 랭님, 네, 유나님, 네, 장선아님, 네. 랭님이 오늘은 목걸이가 너무 멋지다고. 사실 티셔츠랑 제가 그 판초를 하나 입었는데 여기가 너무 밋밋해요. 근데 보통 목걸이들이 우리가 이 살에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 위에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볼드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살에다가 조금 볼드감 있는 거. 얘는 좀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 이렇게 풀릴 수 있어요. 이렇게 풀고 내가 길이에 따라서 그때 스타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네, 좀 편한 거죠. 네. 그래프 소다님이 화질이 깨끗해서 좋다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코치님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아유, 리나 형님, 감사합니다. 네, 해피님, 네. 물비님, MULBIT님, 네, 넘버원 캐스님, 네. 자, 혜주님, 네. 귀걸이도 예쁘다고. 귀걸이는, 지난번에 그 스왈롭스키 가서 제가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늘렸다가 끼는 거예요. 예, 좀 편해요. 네. 개마고님, 네. 선영님이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한 이제 2달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머리 손질도 해야 되고 이 스타일 했다가 저 스타일 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AUDTLF님이 평소 코치님 말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헤어색이 더 밝아 보이네요. 예, 조명 탓인가요? 네. 아니면 제가 점점 요즘에 이번 염색을 색을 좀 빼고 있어요. 나중에 막 보라색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네. 한 6개월 걸린대요. 그러려면. 자, VNHMP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JJE 그레이스님, 네. 자, AMI 하랑님이 코치님 날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는데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단은 요즘에 멋을 좀 부려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제가 비비크림만 바르고 막 그 방송도 찍고 평상시 제가 화장 안 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까 이제 피부가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색조는 거의 안 하거든요, 화장을. 네,
그래서 요즘 저도 내가 요즘에 좀 멋을 부린다 좀 느낍니다. 안 입던 옷들도 다 꺼내서 손질해서 입고 그렇습니다. 이 의상도 판초예요. 캐시미어하고 울이 섞여 있는 판초인데 얘는 사실은 제가 영국 여행 갔다가 너무너무 3월에 영국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장거리를 하다 보면 휴게소에 들리거든요.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 휴게소는 대부분 먹거리 중심이잖아요. 근데 외국의 휴게소들은 약간 의류 쇼핑몰들이 같이 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두툼한 판초를 입고 제가 그날 입었던 얇은 패딩 위에 걸쳐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6, 7년 된 옷 같아요. 근데 지금도 꺼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입었더니 남편이 막 민망해 하면서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나왔냐고. 뭐 이러고 싶을 때 있죠. 네. 자, T20925님. 네, 어서 오십시오. 수진님. 네, 잘 계시죠? 인도에서. 네. 자, 이래서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이 11월 1일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라방을 하고, 부산에 갑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1박 2일을 있을 예정인데요. 최선화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초청해서 토요일 날 2시에 최선화학원 동네에서 강의를 할 텐데, 미리 가서, 네, 좀 호텔에서 좀 있고, 부산에서 조금, 여유 있게 있다가 아주 베스트 컨디션으로 강의를 해야 돼서, 제가 지방 일정은 항상 1박 2일로 잡습니다. 네. 부산 오랜만에 가는 건데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해운대도 갈 거고, 뭐 동네에서도 있을 거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미셸 님이 코치님 12년 된 회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코치님의 라이프 코칭 더욱 기대됩니다. 12년 회사를 마무리하셨군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표 쓰고 울었던 생각이 나요.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 번은 이제 아이가, 유산기가 있어서, 사표를 쓴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좀 그만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대요, 저는 예전에. 아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 그리고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떨치고 나오는 게 아마 어린 나이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직업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셸님 12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한 피어리어드, 한 구간을 정리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쉬다 보시면 또 아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새로운 일이 보일 거예요. 그때 해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쉬고 스스로에게 칭찬하세요.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작은 선물 하나 사세요. 뭐 요즘은 뭐 순금이 유행이라니까 뭐 금반지 하나 사시든지 아니면 금 귀걸이 하나 사시든지 하나 사세요. 본인한테 칭찬해주는 그런 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도 축하받으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케이크도 하나 사오라 그러고 아이들도 엄마의 굉장히 성실했던 그 12년을 굉장히 존경 어린 마음으로 축하하게 하세요.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WOWEUN님, 네. 달라님이 해운대 환영합니다. 네. 디렉터 망건이 김 기자님 오셨네요. 김 기자님이 지난번에 우리 샤플들을 위해서 패션 정보를 주셨어요. 네, 그게 우리 샤플방에 있거든요. 유튜브에. 거기에 새로운 트렌드, 유행할 아이템으로, 이 판초 스타일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판초를 좀 정리해 봤더니 저는 한 4-5개 있던데요. 막 4-5개 더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완전 롱으로 해서 코트 위에 입는 그런 판초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스페인 갔을 땐가 아니면 어디 갔을 땐가 터키 갔을 땐가 여튼 가죽으로 된 판초도 있고 요 숏도 있고 뭐 제가 워낙 판초를 좋아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하고 캐시미어로 만든 네 이거는 그냥 조금이에요. 요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걸치는 거예요. 아무데나 패딩에 걸쳐도 되고 자켓에 걸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샀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수주님이 코치님 오늘 럭셔리 느낌 난다고. 사실은 평상시랑 똑같은데 그냥 제가 티에다가 바지 잘 입잖아요. 이거 하나 걸쳤는데 럭셔리해 보이네요. 여러분도 올해 유행이라니까 하나 구입해서 보시라고요. 네. 미실님 코치님의 축하와 조언을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미연쌤 어때요? 저 오늘 네. 미연쌤이 알려준 대로 제가 한번 해봤고 그 레오파트는 저는 스카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막 남대문 시장에 그 지하를 다 돌았는데 레오파트가 없어요. 스카프가. 그리고 뭐 명품 카피한 스카프만 한 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빨랐나 봐요. 트렌드가. 윤님께서, 네. 초1인데, 받아 쓰는 건 빠른데, 글씨는 아는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라는 글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한테 뭔가 정상적인 수치와 조금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 신체적인 걸 체크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혀가 짧은가? 아니면 구강 구조가 조금 벌리기가 어려운가? 라고 해서 저라면 일단은 네, 구강을 먼저 체크할 것 같아요. 예, 이 안에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아이가 발표라든가 아니면 읽는다든가 여하튼 뭔가 노출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런 거는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7살이 글자, 텍스트를 읽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실 뭘 많이 했냐면 간판 읽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나 걸어 다니면서 온갖 간판을 읽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판이 다 영어식 간판은 아니에요. 외국어식 간판이 많죠. 그때는 한국 간판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전단지 같은 거 들어오거나 마트에서 주는 것들도 아이랑 같이 많이 읽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좋으냐면 품목도 있지만 뭐 계량, 뭐 몇 그램 아니면 단위, 뭐 한 포기, 한 개, 그리고 뭐 한 개 얼마 아니면 원 플러스는 얼마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마트에서 나오는 전단지 같은 게 혹시 신문에 있거나 아니면 누가 주거나 이러면 그거를 통해서 읽기 교육, 경제 교육, 숫자 교육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들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많이 옆에서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고 그러면 얘가 들어요. 들은 대로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한 줄 읽고 너도 한 줄 읽고 내가 한 페이지 읽고 너도 한 페이지 읽고 이래서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걸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전단지 완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도 가격을 알려줬어요. 전자레인지는 15만 원이야.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냉장고는 100만 원이야. 뭐 15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선풍기는 5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턱대고 때를 쓰면서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단위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아,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얼리 어댑터. 없더라고요. 없고, 판초는 제가 오늘 그 도곡동, 그 도곡역에 신세계 푸드마켓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스타슈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SSG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신세계 푸드마켓인데, 거기에 이제 옷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있더라고요. 오늘 있는데, 회색의 요런 판초인데, 여러분, 겨울에 옷을 살 때, 특히 울 제품 살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캐시미어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온성도 문제지만, 울은 잘못 사면, 울은 품질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뭉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울에다가 폴리가 섞일 수도 있고 아크릴 섞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겨울 제품은 이 소재가 뭔가를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캐시미어도 홈쇼핑에서 파는 캐시미어는 뭐 10%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함량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겨울 제품은. 이해케이님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올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서 올리셨는데 다음에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초일 남아 경기도 엄마표로 2-2 왕수학 최상위 3-1 개념 문제집 풀고 있어요. 학원은 필즈 사고력을 다니고 있고요. 주위 수학 선생님들께서 심화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진도를 빨리 빼서 중등 수학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라는데 초일 남아한테 진도를 많이 빼서 중등 수학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만일에 뭐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 아니면 선배님들 이런 얘기하면 나는 꼭 근거를 물어보고 싶어. 좀 건방지게 보이고 아니면 따지는 게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무슨 근거로 초일한테 이제 지금 이미 선행도 나가고 있어요. 심화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학생한테 초일 남아 경기도한테 뭐하러 빨리 빼서 중등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도대체가? 그 사람이 이게 경험을 했나? 수학 전문가인가? 아니면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외에는 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초1이 여러분 자녀가 천재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범한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거로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한번 정확히 물어봐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 근거 없이 툭 예를 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하나 더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집을 살려면 서울의 숲에서 사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은 서울숲 살 돈이 있어요? 본인은 거기 살아봤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확인하세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네, 완전 공감하십니까? 가전제품 가격 말해주는 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초5 아들이 샤프에 빠져서 너무 과하게 사려고 해서 경제 개념이 필요했다고. 그렇죠? 네. 마트팀 너무 좋네요. 요즘 킬로그램, 밀리리터 단위 배우더라고요. 네, 좋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맛있는 거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윤기현 쌤이 저희 라방을 하면서 사무실에 올 때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 같은 거를 사가지고 오시면서 그릭 요거트를 가져오셨어요. 작은 거. 네, 아주 조그만 거. 그 스타벅스 가면 왜 빵 파는데 그릭 요거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릭 요거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딸이 있을 때 우리 딸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요거트, 우리 집에 그릭 요거트가 이만한 통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엄마들 세대에는 그런 통을 콜드 크림 통이라고 그랬어요. 콜드 크림. 이만한 콜드 크림. 이제 그런 그릭 요거트가 있으니 저는 또 딸의 그 식재료는 건들질 않거든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날짜가, 이제 뭐 여유는 있었지만 곧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캐나다 로키 여행을 했을 때 석청이라고 그 산에서 나오는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다가 석청을 좀 넣고, 근데 석청 꿀 같은 건 여러분 쇠 숟가락으로 하면 안 되고 나무 숟가락으로 떠야 돼요. 그리고 침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상온에 보관해도 되지만 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푸가 그 나무로 돼 있는 그 꿀 뜨는 그거 아시죠? 동글동글한 거. 그게 나무 소재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쇠로 하면 변질됩니다. 여하튼 그거랑 꿀 요만큼 정도, 티스푼 정도 넣고, 그리고 집에 가평잣을 제가 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평잣을 한 요 정도, 한 10알 정도 넣어서 막 지었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제가 산 요거트는 외국 여행 갔을 때 아침에 식사에 나오거나 뷔페에 나왔을 때 꼭 요거트를 먹어요. 배변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사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역시 장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신세계 푸드마켓을 갔어요. 근데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뭐 상하 목장 이런 데도 있었고 많더라고요. 빙그레도 있었고. 근데 신세계 푸드마켓의 한쪽을 이렇게 돌면 거기에 수입 제품만 파는 데가 있어요. 유기농이나 되게 좋은 제품.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를 2개를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해 먹었더니 역시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통을 반은 먹고 반은 남겨놨다가 오늘 남편이 좀 일찍 왔길래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겠냐 그랬더니 도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똑같이 해줬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좀 큰 용기를 사다가, 사이즈 큰 걸 사다가 아침에 그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아침을 정말 수십 년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먹으라는 약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처방해준.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이게 식사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단백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제가 먹은 지 한 며칠 됐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릭 요거트를 한번 먹어봐라. 요런 방법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케님,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봤어요.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영 기자님이 어제 윤성쌤 강의 너무 좋아서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도 많은 도움됩니다. 어제 윤성쌤이랑 어떤 강의 했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 2025, 2067, 2067 4년 동안의 교과서가 바뀌어요. 교육과정이. 그리고 2028부터 대입이 바뀌거든요. 수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내신에서 배우는 고1, 고2 과정의 수학과 그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그 과목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예전식으로 한다면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수능이 수학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과는 당연히 미적분을 보는 거죠. 미적분 5할 기하, 미적분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해서 절대로 한 학기에서 배울 수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대치동은 선행에서 막 빼고 미적분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한 게 선행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이제 미적분을 수능을 안 봐요. 그리고 이게 내신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신은 5등급제예요. 10%만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는 미적분은 A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미적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행은 더 안 해도 되는 거고 현행 중심으로 더 많이 하고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선행을 해서 중등을 해 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네가 그 말 하는 근거를 대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요연하고 팩트 중심으로 말하면 따르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실제 팩트와 맞지 않는 말 하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된다. 나미님이 지난번에 엄마표 영어랑 영도 다니는 초이 여화가 계속 영도 다닐지 어학원 보낼지 고민 상담했는데 조언해 주신 대로 현재 어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문법, 리딩, 라이팅 골고루 배우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특히 라이팅 시절이 쑥쑥 늘어서 아이도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라고 하셨네요. 예,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주신 잣을 어떻게 다 먹어야 하나 했는데 완전 맛있을 것 같다고.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잣을요, 가평 잣을 주로 사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사면 안 돼요. 기름이 있는 거는 조금만 용량을 작은 거 사셔서 어디든 저는 넣어 먹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죠. 자, 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들 위한 강의가 샤론 코치가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를 위한 예비초 클래스, 1학년, 2학년을 위한 초등저 클래스, 그리고 초등학교 3, 4, 5, 6을 위한 초등고 클래스가 있어요. 미래인재 클래스도 있고 입시 클래스도 있고 엄마 성장 클래스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 강의를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막대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발 공부하고 지키면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요. 돈도 절약하는 거고 또 아이들과 사이도 좋아집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 꿀 잣조합 신선해요. 네, 잘하셨어요. 저희 집은 딸이랑 제가 요거트를 좋아해서 요플레 대용량을 사다가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드신다고. 그러시군요. 예. 자, 베이비님. 초2 성북구 영유 1년차 영어 학습 2년차 중 소마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운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언제쯤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한다, 그것도 전공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업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선수로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내 아이가 운동선수, 프로선수가 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바디, 피지컬이 타고나야 돼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초이가. 어떤 종목은 키가 커야 되고요. 어떤 종목은 정말 이 폐활량이 강해야 되고요. 어떤 종목은 정말 힘이 좋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실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들이 많은 돈과 많은 그다음에 기술 아니면 유학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투자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아버님이 전직 축구 선수에다가 지금 완전히 티칭 프로잖아요. 그리고 미리 유학을 보냈고 아빠가 가서 같이 서포트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프로 되기 전에 어떤 소속이 되기 전에는 개인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초2 아이한테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싹을 없애주는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축구를 좋아한다, 뭐 어떤 걸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하면 그거를 계속 관련된 책도 보고요, 영상도 보고요, 일지도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컨텐츠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할 수 없는 학년이에요. 그렇지만 그 동기부여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푸님은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초등 2학년 정도 되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 아이에 따라, 엄마가 영어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라는 그 규칙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초3부터 영어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초3 때는 미국의 킨더 수준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12학년 고3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고3하고 똑같아져요. 아니면 미국의 성인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한 아이들이 중간에 이게 계단식으로, 그것도 높이가 똑같은 계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3 때는 킨더였다가 고3 때는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교육과정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만일에 영유 출신으로 생각한다면 5세, 6세, 7세, 8세, 9세, 5년을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한 그 누적된 양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한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만일에 안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비교하고 어느 수준이 돼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영어를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해서 4가지 영역을 잘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베이비님이,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엘리시와님이 목동 초3 학원이나 주변 아이들이 토플을 배우는데 대입에 토플을 준비해 주는 게 맞나요? 토플은 수능이랑 관계없는데 왜 다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지, 토플하면 수능 지문이 쉽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하고 비문학 지문에도 많이 노출돼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코치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토플은 뭐냐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4과목을 30점씩 계산해서 3, 42, 120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80 아니면 90 사이 점수를 만들어야지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대입과 관계 있나요? 없습니다. 수능과 관계 없습니다. 뭐는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영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 4가지를 평가하는 시험은 유일하게 토플밖에 없어요. 즉 우리 애가 영어를 말도 할 수 있어, 쓸 수도 있어, 읽을 수도 있어, 들을 수도 있어. 이 4가지를 다 판단하는 거는 토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동에 만일에 영어에 대해서 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겠다. 영어의 목적은 대입이 아니야. 영어의 목적은 우리 애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어. 아니면 여행 가서도 고급진 영어를 쓸 수도 있어. 즉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대입에 관계없다. 그러면 아예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큰 원이 토플이에요. 그 안에 수능도 있고 그 안에 탭스도 있고 그 안에 토익도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토플을 하면 수능 공부도 쉬워져요. 왜? 이만큼 양을 공부했다가 요만큼 하는 거니까. 영어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에요. 토플은 ETS에서 내는 시험이에요. 다르죠. 근데 내가 큰 카테고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안에서 평가 요소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토플만 했다고 중학교 영어 시험이 잘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영어 시험은 또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만든 그 슈퍼매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토플에 대해서 얘기고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물어본 거야. 이제 우리 라방을 듣고. 5학년, 6학년 때 토플 해도 될까요? 토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학년을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 토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국제고 다니는 애들만 필요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이 엄마가 그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질문 중에 이제 걸리는 게, 내가 학원을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 때 그냥 토플 공부해서 집에서 공부해서 시험 쳐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만 4시간에 가깝고요. 초집중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되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 대학은 토익 시험을 봤고요. 모 대학들 많은 대학들은 토플 시험을 봤어요. 토익 시험을 본 애들도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토플과 토익의 차이는요. 배경 지식이에요. 굉장히 많이 책을 읽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많이 논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토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아니다. 쉬운 거 아니다.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말아라. 네. 네, 강원도에서 사립초 다니는 초3이에요. 아이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학군지가 아닌 곳, 고독, 하남, 로 가는 게 나을지 여기에 남아 사립초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6학년 때 원주 3육중 도전해보고 떨어지면 그때 이동해 볼까요? 학군지가 아니어도 서울은 다를까요? 라는 얘기인데 초3이에요. 근데 아빠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예. 6학년 때 3년이나 따로 살겠다고요?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그냥, 아빠 따라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간다. 그리고 고독에 가도 아마 학원이 많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사실은 초등학교는 비슷비슷한데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닐 수 있느냐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독이든 하남이든 초등학원들이 많은데 가는 게 더 맞다. 예. 그리고 굳이 원주 3육중은 기본적으로 구리시에 있는 서울 3육중은 입결이 좀 괜찮지만 다른 데는 굳이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립초처럼 사립중학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치동은 공립사립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 학군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어느 학교든지 A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사 가서 거기에서 공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엔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만약에 얘가 5학년, 6학년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제가 거기서 졸업시키세요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질문을 예전에 해서 답을 들으신 분들은 이번은 조금 한번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희님, 7살 남아 분당 영유 3년차 예비 초1 레테 보러 다니는데 서론, 본론, 결론 나눈 한바닥 꽉 찬 라이팅을 7살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써도 되는지 남들 다 하고 그렇게 잘 써야 인기만 학원을 보낼 수 있으니 시켜야 될까요? 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7세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영유 나온 애들이 어디 학원을 가느냐가 또 그 영유에 또 입결이라고 현수막이 막 걸립니다. 우리 영어 유치원은 어디 학원을 몇 명 보냈다. 이게 뭐 분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압구정동에도 그 현수막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입학 테스트라는 거는 대부분 대치동을 포함한 교육특허 입학 테스트는 토플 프라이머리나 주니어 토플 같은 교재가 베이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기라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7살 남아가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는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는 단어 몇 개, 그리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즉 논리가 없게. 그거는 입학 테스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 고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조금 단어도 제대로 쓰고 적합한 단어 아니면 단어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물론 다 뭐 시제, 그다음에 단복수 다 맞아야죠. 뭐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맞아야 됩니다. 예. 단어도 정확히 쓰고 문법적인 것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은 로직이거든요. 예. 그런 거는 말을 할 때, 쓸 때 다 맞죠. 문제는 이제 한바닥이 문제죠. 7살 아이가 한바닥을 쓸 수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 아이가 생각에 꼬리와 꼬리를 무르고 단어도 굉장히 유창성을 쓰는 거냐,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친 그대로 패턴대로 외워 쓰는 거냐의 문제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분당에서 영유를 보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이름 있는 데 보내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학원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아니야. 영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초등 1, 2는 그런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영어를 부담스러워할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답이 되셨죠? 네.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그 7세들 수학과 영어의 입학 테스트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이 또 많이 아프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뭐 SNS에서 많이 보는데 안타까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학원을 다녔다 안 다녔다가 아이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절대 이력서에도 올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목숨 걸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참 안타까운데, 이거를 또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 되는지 참 궁금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은 그런 엄마 만나지 마라. 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영어 듣고 영어책 원서 맨날 보고 만화 영화 뭐 낄낄대고 영어로 게임하고 그래도 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쓰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유롭게라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글이라는 거는 내가 써서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유가 잘못하면 엉망인 것도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 막 정말 도에 경지에 올라서는 아니잖아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관악구 6세 여아 영유를 너무 다니고 싶어 해서 10월에 3월부터 다니는 친구들 반으로 들어갔는데
방과 후만 6개월 다녔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재밌어 하는데 나중에 기초가 부족할까요? 할까 봐요. 아이들은 3월부터 다녔고 얘는 10월부터 다녔으면 7개월이 있어요. 7개월을 아침부터 3시까지 계산한다면 이거를 이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7개월이나 돈을 안 내고 7개월이나 공부를 안 시키고 똑같은 결과를 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나라면 오히려 여기를 다녀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여기 아이들이 3월부터 뭐 배웠는지 주세요. 교재. 제가 집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만일에 갔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이 학원은 엉망인 거죠. 3월부터 뭐 한 거예요? 도대체 10월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잘 보시고 판단하고 가면 3월부터 미리 다 받아서 교재 다 받고 읽을 책 다 받고 하고 같이 가라. 그게 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뭐지? 뭐 하트 날리는 거 이런 거 좀 한번 해봐요. 예.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꽃도 예뻐요. 네. 그렇죠? 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가끔 저의 알고리즘에 뜨는 그 영상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께서 수능을 2주 앞두고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엄마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이러면서 올리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에 고3 때 저도 물론 고3 때 아이를 키우면서 재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소재가 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제 일을 했지 아이를 소재로 해서 그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시를 컨텐츠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결과가 안 좋을 또 확률도 있잖아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 참 힘들겠다. 저런 거 힘들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계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내 컨텐츠로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활동하지 마세요. 본인의 브랜드로 하세요. 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과 자식의 그 학업 성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이는 사실 별로 관계도 없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잘해서는 아니거든요.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뭐 투자도 많이 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곧 나다 동일시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는 굉장히 힘든 거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메리님, 초사 송파 남아 황소에서 초등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달부터 중등이 들어갑니다. 교과 진도는 이제 막 중등을 들어가서 늦은 편이에요. 아이가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많지 않은 시간을 중등 진도 나가는 게 쓰는 게 좋을지 영재교육원에 쓰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요 주신 내용만 본다면 저는 황소보다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합니다. 왜냐? 중등과정은 지금 초4 때 해도 되고 초6 때 해도 되고
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도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적 영재원은 지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적 영재는 끝나면 안 되거든요. 대학 부설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항상 그 T1, T2라고 그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느냐인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나중에 해도 돼야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육적 영재원은 지금만 할 수 있지만 중등 선행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보셔야죠. 그리고 초등이 중등을 나간다 그게 완벽하라는 법은 절대 없고요. 왜냐하면 결국 중등들이 평가받는 건 내신인데 어느 동네 어느 학교 어떤 교사에 따라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운도 있어야 되고요. 예, 저라면 그냥 영재원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을 받으신 분은 답변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Y5 저는 이런 아이들이 보면 YU까지는 썼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왜 썼을까? 전 조금 좀 궁금해. 왜냐하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만 써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인이 그 영어를 갖고 단어가 연상되거나 아니면 일단 뭐 읽기가 쉽거나 뭔가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어. 근데 UI님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 아이디에서 한번 고민할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글 이름이 아니라 인스타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 아이디가 남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왜 한글을 영문 그 글자판으로 하거나 뭐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기는 알아. 글자판만 바꿔서 자기 이름 썼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난에 해독이 안 되는 것들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조금 바꿔봐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김혜수님이 코치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게 Q&A를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온 김에 사무실 온 김에. 네. 자, 초2 남아 중계 영유 3년을 다녔어요.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정말 쉬운 난이도인데 긴장돼서 절반도 못 풀고 실력 발휘를 못해요. 사립인가요? 초2인데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봐요? 시험이란 말만 나와도 긴장하고 집중을 못하는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너무 기가 막혀 이걸 왜 틀렸냐 타박하기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네가 영유를 3년이나 다녔는데 지금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이렇게 못 보는 거야? 라고 아이를 야단쳤다는 얘기잖아요. 사립학교인가요? 자, 엄마가 봤을 때는 정말 쉬운 난이도인데 얘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는 자꾸 봐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이 곧 나에 대해서 100%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뭐를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럼 이번에 알고 다음 시험에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너는 85점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거에 영유를 했던 안 했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다 잊어버리시고 얘가 여기가 구멍이 났구나 메꿔주자. 다음 시험에는 틀리지 않게 하자. 그리고 혹여 엄마가 이렇게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가 진짜 아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쉬운 난이도는 엄마의 판단이고 긴장돼서란 것도 엄마의 판단이에요. 실제는 얘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왜 아이가 이걸 아는데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 그래도
그 압박이 있는 그런 조건에서 풀 수 있는 배짱 아니면 집중력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흰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7세 고시 보러 다니면서 아이는 힘들었는지 아프다고 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런 질문도 드리게 됐어요. 유명하다는 학원이 아니어도 초조에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이어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처음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힘든 건지 아이가 힘든 건지 그거를 이런 거야. 떨어질 게 두려워서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저포도는 시다 이거는 약간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얘가 에세이를 쓸 수 있을 정도도, 왜냐면 아이들도 논리 갖고 다 있어요. 생각의 흐름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몇 줄이라도.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갖다 이건 무의미해. 이건 아동학대야라고는 하지 말아요. 해보다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조금 천천히 가고 이 정도의 여유는 있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니까. 코치님 헤어스타일이 완전 멋있어졌어요. 제가 헤어를 필요한 게 헤어 드라이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이슨 에어랩, 그 다음에 다이슨 스트레이터 3개가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헤어 에센스 오일, 그 다음에 볼륨업하는 또 크림,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스프레이 막는 가리개.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그래서 하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손재주가 좀 있나 봐요. 점점점 제 머리가 제 스타일대로 돼갑니다. 괜찮지,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가 머리가 이러니까 귀걸이도 큰 걸 해야 되고, 머리가 또 짧으니까 피부에도 또 화장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용기를 갖고 제가 열심히 멋을 부립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해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코치님, 배짱,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력과 연습이에요. 네. 내가 열심히 끝까지 연습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죽을 만큼 했어. 자, 되든 말든 신께서 허락을 해라. 이게 되든 안 되든 합불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해야지 배짱이 생기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짱과 자신감 생길 수 없습니다. 죽어라 해야지 생기는 게 자신감과 배짱입니다. 아시겠죠? 네. 미국에 1년 살다 올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나이가 언제일까요? 아들입니다. 초등 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갈 때의 기준은 사실 킨더부터 초1, 초2까지는 미국의 교육과정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가도 특히 대치동에서 영유를 다니다가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실망하고 이거 배우러 여기까지 왔나 해요. 또 그러다가 한 5학년, 6학년 때잖아요. 컨텐츠가 너무 어렵고 배우는 과목 자체가 한국이랑 달라요. 일단 교과서 거의 없고요. 핸드아웃 주시고요. 굉장히 깊게 하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사를 배울 때 대부분의 북미권은 이집트를 배우거나 그리스를 배우거나 이런 식이에요. 한 달을 쭉 배우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아카데믹한 영어도 살짝 하고 컨텐츠도 너무 어렵지 않고 사춘기도 아직 안 와서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런 감정들 아니면 약간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그런 차별 같은 거 덜 받을 나이는 3-2 정도 아니면 4-2 정도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1년은 좀 짧아요. 가급적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좋아요. 예, 그래서 조금 연장하시는 것도 됩니다. 연장하시는 것도. 네. 네. 아시겠죠? 네. 조금 고학년 거 한번 해볼게요. 동탄 사는 초3 여아인데요. 대치동의 모 어학원에 온라인 레테에서 4학년 평균은 넘었어요. 주니어 토플은 수월히 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치동으로 영어학원 보내려는데 시간 투자 대비 옳은 선택일까요? 동탄에 살면서 초등 4학년 때 대치동에 영어학원 오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굳이? 뭐하러? 예. 그리고 4학년 때는요, 이제 수학에 많이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이를 데리고 차로 역까지 온다? 전 아니라고요. 이사를 오신다면 제가 하지만 굳이 동탄에서는 대치동까지 영어학원 다니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학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라이드 안 됩니다. 너무 힘들다. 잃을 게 더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초3 때 미국을 보낸다는 가정하에 영어를 빡세게 시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서 배울 거니까 좀 널널하게 해두게 될까요? 초3 때 간다면 자기소개, 그리고 사실 단어를 많이 공부할수록 들리니까 공부가 편할 거고, 거기에 교육과정이 뭔지 미리 알아서 한글로 된 책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빡세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해야죠. 내가 만일에 그 지역에서 1학년, 2학년 때 그 지역 애들은 뭐 배웠는지 알고 가서 동일한 레벨에서 지식의 양으로 공부하는 거랑 완전 비기너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소개도 못해? 아는 단어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나를 좀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 고민하면 되겠죠. 나미님, 제가 이번은 제가 질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 좀 해줍시다. 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중2 남자인데 영어, 수학, 현행은 잘 따라 하는데 선행을 안 했대요. 영어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 10시간인 학원을 가는 게 맞는지 수학에 더 시간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10시간이면 3시간 반, 3시간 반인가요? 한 번 갔을 때? 아니면 한 번 가면 5시간인가요? 중2예요, 학년이. 중2 때 영어를 주 10시간 하는 아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이면 무조건 내신 관리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예. 내신이 중요합니다. 10과목 넘는 내신을 다 집중적으로 다 A를 만들고 방학 때 오히려 집중해서 영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에이프릴님은 예비초 클래스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세, 7세, 8세들은 예비초 클래스랑 강의를 들으세요. 네. 내년 8세는 어떻게 본지 현명한 1년일까를 갖다 제가 1년을 지금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SKJW님이 5학년 분당 내정 중 순회 중이 아닌 혁신 중에 배정받을 것 같아요. 대치동으로 이사가서 대치동에 있는 학군 중학교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이사라는 게 내가 분당에 있는 혁신줄 가기 위해서 대치동에 오겠다 그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분당하고 대치동의 집값도 다를 거고 대치동에 집이 있어야 될 거고 배정을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전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대치동에서 보내는 게 더 편할 거다 앞으로.
어차피 엄마가 내정중, 순회중 같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혁신중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경기도권이 혁신중이 많습니다. 강남은 별로 없어요. 예, 예. 강남 엄마들이 엄청 데모했죠. 저는 요 조건이 다 맞다면 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코치니에 올해 실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물이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우리가? 네. 리도렌트님이 반포 초5, 초2 유치원 아이 셋 4년간 자카르타 주재생을 하고 내년 2월에 들어옵니다. 6-1에 들어오네요. 학원이며 학교 적응이며 걱정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수학은 1년 선행, 국어, 사회, 과학은 학습기로 진도 맞춰 기본만 합니다. 첫째 기준. 초등고 클래스 B를 꼭 들으시고요. 예. 그리고요, 처음에 오자마자 좋은 학원을 보내고 싶은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6학년 왔으면요. 우리 애가 어느 중학교 가는지 얼추 아시잖아요. 그 중학교에서 오히려 그 중학교 갔을 때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계된 그 초등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포에 와서 내가 4년을 자카르타에 있었으면서 얘가 분명히 국어라든가 한자어라든가 수학 선행 이런 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때 엄마가 막 너무 욕심 부리고 또 막 그 주변에 어느 학원이 좋대라고 따라간다면 거의 망쳐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서 따박따박 하는 데를 가고 오히려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잘 보게 해라. 예, 초등고 클래스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0401님이 비학분지 초5 여학생 중등 1-1을 해요. 2월에 황소 레테를 보고 중2 시작반을 가서 치마를 다지고 할지 또는 과외로 진도를 쭉 빼고 고등을 2달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대치로 초6 봄에 이사 예정이고요. 중등 때는 대치 누태 학원에 보내고 싶거든요. 제가 누태 학원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얘가 초5인데 2월에 황소 레테를 보면 중2 시작반이 붙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에? 왜 이런 걸 고민할까요? 저는 지금 5학년인데 1-1을 해요. 그러면 지금 2년 선행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1학년, 6학년 때 지금 대치동에 오면 중1도 다시 심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치동이 생각보다 영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 실력이. 그리고 과학도 돼 있어야 되고요. 아, 누적 테스트 보는 것이요? 아, 누적 테스트 보는 걸가 누테라 그래? 나는 학원 이름인 줄 알았네. 거의 다, 여기는 다 누적 테스트 합니다. 이거는 엄마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대치동의 6학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먼저 고민해 보실래요? 네. 그리고 대치동 중학교 시험지를 구하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원 선택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조언 주신 대로 좋은 학원은 뒤로 하고 기본 탄탄히 하겠다. 네, 그게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몰라서 많이 실패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네.
확실히 우리 그 질문은 초등 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 고학년 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초등 저가 많네요. 초2 남아, 지방학군지, 교과를 집에서 2년 정도 선행을 한다. 그러니까 초3, 초4를 공부한다는 얘기겠죠? 요즘 들어 집에서 할 때 갈등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필요할 듯하여 교과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은 선행도 엄청 빠르고 양도 많고 경시가 필수더라고요. 연구하고 목표. 저희 아이는 일반고 가서 의치약을 원하면 이런 대형 학원 말고 경시에 힘 빼지 않게 개인 과외나 소규모 학원이 좋을까요? 아니 이거 지방이 어딘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행을 많이 시킬까요? 지방 학군지가 어디란 얘기예요? 대구예요? 집에서 할 때 갈등이 생기고는 이제 뭐냐면 어려운 거예요, 얘가. 예. 4학년 하는 게 버겁고, 내용도 어렵고, 그렇다고 엄마가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 가르칠 것 같지도 않고, 뭐 CMS 이런 데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저는 그런 학원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CMS? 아니면 대치해법? 네. 그렇게 유명한 학원을 꼭 보낼 필요 있나요? 대전이에요. 예. CMS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 사고력도 조금 더 하시고요. 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해라. 김리아님은 기름 뉴타운. CMS 다니고 있어요? CMS 교과 안 해요? 네. CMS 다니고 있고 교과하고 네. 저는 예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치해법 학원도 많이 권유했어요. 근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진짜 좋거든요. 대치해법이.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학원들을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해피순주님이 베트남 거주 중인데 리터니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어머님들 질문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CMS는 숙제 정도 내주는 수준이라고요. 성에 안 차요? 그게? 예.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중요하다면, CMS도 경시반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과하게, 굳이 초등 저학년 때, 3학년 때 달려도 되거든요, 충분히. 예. 그리고 더 빨라요, 그렇게 가는 게. 2학년 때 선행을 뭐 4년 선행해봤자, 4학년, 5학년 때는 거의 반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기름 뉴타운 초2 남한데 주 4회를 피아노를 하고 주 3회를 리드인 독서 학원을 다닌대요. 주 2회는 CMS를 교과와 사고력을 하고 정상어학원에서 주 2회 영어를 한다. 주 2회 수영을 한다. 주 1회 축구, 코딩 뺄 게 있을까요? 김리아님, 제가 김리아님 애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체능 비중이 많은 건 아시죠? 이제 3학년부터는 줄여야 되는 건 아시죠? 기본으로 본다면 정사학원에서 주 2회 영어를 한다. 수학은 주 2회 CMS에서 한다. 주 3회 독서학원은 뭐하러 다니나요? 그냥 집에서 교재 풀고 책 읽으면 될 것 같은데 학원을 안 다니면 책을 안 읽나요? 이것부터가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문제도 풀고 집에서 책도 읽어야 돼요. 집은 도서관이고 집은 학원이고 사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려면 어디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코딩은 방과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교재는 좀 풀으시는 게 좋아요. 초3부터. 네. 그 초등교 클래스 B 강의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목학습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송도 예비 초1 7세 영유 3년 차예요. 사고력을 잘하고 있는데 최상위를 2학년 걸 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학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아도 집에서 복습 백업을 하면서 계속 최상위 수업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도 숙제 압박 없이 집에서 엄마표로만 하는 게 나을까요? 엄마 마음이죠. 엄마 마음인데 아직 7살이 2학년께 학원에서가 좀 어려워.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가르쳐주면 잘해. 그러면 됐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기특하지 않아요?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애기. 그리고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이걸 계속 그러겠어요? 지들 물리학 게임이면 알아듣겠죠?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진도 숙제 압박 없이 집에서 엄마표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리고 모든 공부는 압박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있어서 자극을 받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1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그냥 유지하면 된다. 아시겠죠? 초1 여아 수학 영어 학원으로 평일 저녁까지 학원을 다녀요. 아이는 적응하며 다니는데 시간을 빼서 운동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주변에서 운동을 저학년 때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주변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초1이 왜 수학 영어로 저녁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사실 초1은 수학은 안 다녀도 되고 다니면 사고력 수학 정도 다니면 되고 집에서 엄마랑 그냥 교재 풀면 되고 영어는 영유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 3회 그냥 1시간 반 정도씩 수업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얘는 도대체 몇 시에 학원을 가길래 저녁까지 학원을 다닙니까? 집에 와야죠. 그리고 운동도 해야죠. 수영도 해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초일초일은 은미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년입니다. 예. 얘는 왜 이렇게 학원 일정을 잡았을까요? 이 학원밖에 갈 데가 없나요? 시간을 나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세영님이 영유 3년 후 초2 남아가 비학군지에서 사립초를 다니다 사교육의 한계를 느껴 내년에 개포 공립으로 전학을 갑니다. 초3부터 수학을 달려보려고 하는데 수감은 평범하고 선행도 안 되어 있어 CMS 다니다가 집에서 1031 인문 정도 풀고 있어요. 대치동 수학학원 선택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엄마가 대치동에 와서 음마사거리에서 수학학원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몇 군데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레벨 테스트 뭐 보는지 미리 알아보고 연습해서 그리고 합격하면 그냥 꾸준하게 2년 정도 다니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오픈된 강의에서 이 학원을 가라 저 학원을 가라도 웃기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학원에서 뭐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이를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엄마가 발품을 파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많이 했네요. 네.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이 컨설팅이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나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한 파트가 궁금해서, 이 부분이, 이게 약간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잖아요. 코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막혀요 했을 때에 나의 컨설팅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라. 강의를 잘 들으시고 12월에 제가 딱 한 번 팀 컨설팅을 할 겁니다. 예. 그때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은 그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지할게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